저는 임플란트 뼈이식을 환자분들에게 내 평생 살 예쁜 집을 짓기 전 땅을 다지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지어야 할 이 땅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푹 꺼져 있거나 비가 와서 질퍽거리는 무른 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작은 태풍에도 금방 기울어지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 뼈이식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원칙대로 튼튼한 기초공사를 통해 10년, 20년 흔들림 없는 안전한 집을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환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치과 의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치아를 아름답게 광주 구플란트 치과 이하름 원장입니다. 큰 용기를 내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의사에게서 뼈이식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나는 그냥 임플란트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혹시 이거 요즘 말 많은 과잉진료 아닐까? 괜히 필요 없는 수술을 권해서 돈만 더 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과 걱정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몸에 하는 수술이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로서 솔직한 제 생각과 양심을 담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뼈 이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임플란트 뼈 이식을 환자분들에게 내 평생 살 예쁜 집을 짓기 전 땅을 다지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을 사용해야 할 임플란트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소중하고 튼튼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어야 할 잇몸뼈는 바로 집이 서 있을 땅이죠. 그런데 만약 집을 지어야 할 이 땅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푹 꺼져 있거나 비가 와서 질퍽거리는 무른 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실한 땅 위에 아무리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지은들 그 집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작은 태풍에도 금방 기울어지고 무너져 내릴 겁니다. 뼈 이식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임플란트라는 튼튼한 집을 안전하게 짓기 전에 부실한 잇몸뼈를 새롭고 좋은 뼈 재료로 채우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죠. 즉, 뼈 이식은 불필요한 추가 옵션이 아니라 내 소중한 임플란트가 10년, 20년 뒤에도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저는 잇몸뼈가 괜찮은데 뼈 이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안타깝게도 제 경험상 임플란트 필요한 환자 10분 중 뼈 이식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하고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분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70-80%의 환자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크고 작은 기초공사, 즉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뼈의 흡수입니다. 우리 잇몸뼈는 치아를 붙잡고 있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생각하는데 치아가 뽑히고 나면 잇몸뼈는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퇴화하고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치아를 뺀 지 1년만 지나도요, 뼈의 폭이 50% 가까이 줄어들 수 있고요. 오랜 시간 비어져 있던 땅일수록 더 많이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잇몸병으로 인한 잇몸뼈의 파괴입니다. 치아를 빼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잇몸병, 바로 치주염 때문인데요. 잇몸병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치아를 지탱하던 지배 기둥, 즉 잇몸뼈 자체를 녹여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잇몸병으로 인해 잇몸뼈가 내려가게 되면 뼈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턱 어금니가 상악동과 가까울 때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코 옆에는 상악동이라는 계란처럼 얇은 막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선천적으로 뼈의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를 심을 충분한 땅의 깊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상악동의 막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그 공간에 뼈를 채워 넣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고난도의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운동이 전문 분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뼈 이식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괜찮아요. 저희 치과는 뼈 이식을 안 해도 그냥 심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수술이 간단해지고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으니 환자분은 실력 좋은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실한 땅에 억지로 심은 임플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매일 음식을 씹는 강력한 힘, 즉 교환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염증이 생기고 흔들리다가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공사 없이 지은 집과 똑같은 운명이죠.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며 재수술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환자를 2번 올리는 정말 나쁜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도 그렇게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좀 옵니다. 저희 치과에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임플란트 심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임플란트가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간단하게 스크류 나사만 조여드리고 보내드릴까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조여드려도 또 반복해서 흔들리고 결국은 임플란트가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기초공사인 뼈 이식을 제대로 안 하고 두꺼운 임플란트가 아니라 얇은 임플란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다시 흔들리고 또 부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플란트를 빼고 뼈 이식을 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만든 후에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으면 10년, 20년, 30년 오래 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믿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제가 임플란트를 제거해 보니까 너무 얇은 임플란트여서 중간 기둥이 부러지고 임플란트 자체도 좀 찢어져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껍고 튼튼한 걸로 심으면서 뼈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불편함과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원칙대로 튼튼한 기초공사를 통해 10년, 20년 흔들림 없는 안전한 집을 지어드리는 것. 그것이 환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치과 의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 뼈 이식이 정말 필요한지, 과잉 진료는 아닌지 어떻게 믿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대 환자분들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환자분들께 절대 말로만 뼈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3D CT를 촬영한 뒤에 환자분과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드려요. 어머니 보세요. 임플란트가 안전하게 심어지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뼈가 필요한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 정도밖에 뼈가 남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안전한 뼈 재료로 채워드리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튼튼하게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왜 뼈 이식이 필요한지, 어떤 재료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튼튼해질 것인지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환자분께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동의하셨을 때 비로소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단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저희의 진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 꼭 물어보세요. 왜 뼈 이식이 필요한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원장님께 설명해 달라고 꼭 이야기하세요. 절대 CT 사진 없이 말로만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다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처럼 임플란트 뼈 이식 무조건적인 과잉 진료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플란트라는 소중한 집을 평생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환자분의 조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초 공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뼈 이식을 권하는 정직한 병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확인 없이 괜찮다라고 말하며 부실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병원입니다. 뼈 이식은 추가 비용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환자분의 임플란트가 10년, 20년 튼튼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사의 진심을 담은 책임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하러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을 담아 치료해드리다 보니 저희 치과가 광주 남구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소이를 가장 많이 심은 치과가 되었는데요.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은 부디 저의 이 진심과 양심 고백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광주 구플란트 치과 이아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